혹시 최근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침에 카톡을 열었는데 어라, 뭔가 이상하다. 화면이 평소랑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껐다 켜봐도 여전히 낯설고 내가 실수로 뭘 잘못 건드렸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말이에요.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당황스러움을 겪고 계세요. 제 주변 분들도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카톡이 이상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고장난 건가요? 제 정보가 털린 건가요? 이렇게요. 아직도 내 카톡은 멀쩡한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카톡도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걸 미리 막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선 도대체 카카오톡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부터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미 바뀌신 분들을 위한 대처법, 아직 안 바뀌신 분들을 위한 예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바뀐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좋은데 진작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은 편리한 기능들도 새로 생겼거든요. 그것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잠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 내 핸드폰만 이런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뭘 잘못 누른 것도 절대 아닙니다. 카카오에서 전국 모든 사람들의 카톡을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이 당황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 업데이트가 나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앱스토어 평점이 하루 만에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원래 별 4개 가까이 되던 게 별 하나까지 내려갔다니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변화가 우리 세대한테는 좀 당황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요. 친구 목록 화면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름이 쭉 나열돼 있고 옆에 작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쭉 훑어보기 편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진이 엄청 크게 나오고요. 그 밑에 하트 표시니 댓글이니 뭐니 복잡한 게 잔뜩 붙어 있어요. 마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사진 공유 앱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나 주고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오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중간에 광고까지 막 튀어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마음이 딱 이렇잖아요. 내가 올린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신경 쓰이고요. 또 굳이 안 봐도 되는 다른 사람 사진까지 계속 보게 되니까 피곤하고요. 특히 아주 친하지는 않은 사람들 또는 거래처 사람들 사진까지 다 보게 된다는 게 제일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들, 딸한테 밥 먹었니? 손주들한테 잘 지내니? 이런 안부나 묻고 싶은 건데 자꾸 이런 복잡한 걸 보게 만드니까 원래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왜 카카오톡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단순히 메시지만 주고받는 앱이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너무 실망만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바뀐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죠. 특히 채팅 기능에 아주 유용한 것들이 새로 생겼어요. 이건 정말 진작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리해요. 칭찬해주고 싶은 기능이 크게 3가지인데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안 읽은 메시지만 따로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단체방 많잖아요. 동창회방, 등산 모임방, 교회 봉사 모임방 이런 거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아들이 보낸 중요한 연락이 동창회 단체방 수다에 묻혀버려서 못 본 적 있으시죠? 이제 그럴 걱정이 줄었어요. 안 읽은 메시지만 따로 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채팅방을 폴더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옷장에 옷을 종류별로 정리하듯이 대화방도 깔끔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 폴더를 만들어서 아들, 딸, 남편, 손주들 대화방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거죠. 또 친구 폴더를 만들어서 동창회방이나 친구들 대화방을 모아두고요. 이렇게 하면 대화방 찾기가 정말 편해져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좋은데요. 세상에 보낸 메시지를 하루 안에는 살짝 고칠 수 있는 수정 기능도 추가됐어요. 우리 오타 많이 내잖아요. 안경 안 쓰고 급하게 치면 엉뚱한 글자가 나가고요.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실수로 새벽 3시라고 보낸 거예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고치면 돼요. 보냈다가 아차 싶을 때 이제 몰래 고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좋죠. 이 중에서 채팅방 폴더 기능이 특히 유용해서요. 만드는 법을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지금 핸드폰이 옆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따라 해보셔도 좋아요. 먼저 카톡을 여세요. 그리고 채팅 탭을 누르세요. 아래에 말풍선 모양 있죠? 그걸 누르면 대화방 목록이 나와요. 여기서 화면 메뉴를 보시면 조그만 폴더 모양의 더하기 표시가 있는 아이콘이 새로 생겼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찾기 어려우면 화면을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맨 위에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 폴더의 플러스 표시를 먼저 꾹 누르세요. 누르셨어요. 그럼 폴더 만들기라는 글씨가 보이죠? 그걸 누르고 폴더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라고 쓰는 거죠. 천천히 한 글자씩 눌러서 써보세요. 우리 가족. 다 쓰셨어요. 그런 다음에 채팅방 추가를 눌러서 우리 아들, 딸, 남편이 있는 대화방을 쏙쏙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확인만 누르면 끝.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정리해두면 대화방 찾기가 정말 편해져요. 자,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있는 법이죠. 이번에는 가장 당황스러운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화면 맨 아래 가운데 있던 버튼 기억나세요? 원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오픈 채팅으로 가는 버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웬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짧은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저도 처음에 잘못 누르고는 어머나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황급히 껐던 기억이 나요. TV 채널 잘못 돌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놀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쓰던 오픈 채팅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걸까요? 아이고, 그럼 큰일 나죠. 다행히 그건 아니에요. 카카오톡이 꼭꼭 숨겨놨더라고요. 아까 그 동영상이 마구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 맨 위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화면을 위로 쭉 올려보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작은 글씨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거기를 누르면 예전처럼 오픈 채팅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이사를 간 거예요. 자리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빨간 펜으로 별표 10개를 그려도 모자랄 만큼 중요하니까. 잠시 다른 거 하고 계셨다면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특히 나는 이렇게 복잡한 새 카톡보다 옛날 카톡이 100배, 1000배는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운 좋게도 내 카카오톡이 옛날 모습 그대로인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 핸드폰에는 자동 업데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밤사이에 저절로 앱을 새로운 버전으로 바꿔버리는 기능이에요. 이걸 미리 꺼두지 않으면 나는 옛날 카톡이 좋은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나도 모르게 이 복잡한 새 카톡으로 휙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바뀌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미리 막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삼성이나 LG 핸드폰 쓰시는 분들이요. 먼저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을 찾아서 여세요. 그걸 딱 눌러서 여세요. 그 플레이스토어를 열면 메뉴에 돋보기 모양이 보이죠? 검색하는 거예요. 거기를 딱 누르고 카카오톡이라고 글씨를 쓰세요. 다 쓰셨어요. 그럼 검색 결과에 카카오톡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노란색 말풍선 모양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카카오톡이라는 이름 부분을 누르셔야 해요. 이름을 꾹 누르세요. 노란 말풍선 옆에 카카오톡이라고 쓰인 글씨요. 그러면 카카오톡 정보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 오른쪽 메뉴에 보면 점이 3개가 콕콕 세로로 찍혀 있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화면 오른쪽 메뉴 구석을 잘 보세요. 점 3개가 세로로 찍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걸 누르면 메뉴가 쭉 나와요. 거기서 자동 업데이트 사용이라는 글씨를 찾으세요. 자동 업데이트 사용이라는 글씨 옆에 네모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바로 그 체크 표시를 손가락으로 한번 딱 눌러서 없애주시면 끝입니다. 체크가 사라졌죠? 이제 내 허락 없이는 카카오톡이 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혹시 따라하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옆에 계신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이폰은 조금 다른데요. 먼저 설정이라는 앱을 여세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거요. 회색 톱니바퀴 있죠? 찾으셨어요? 설정을 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앱스토어라고 쓰인 걸 찾아서 누르세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앱스토어 눌렀어요. 그럼 자동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 앱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옆에 초록색으로 켜져 있으면 그걸 딱 눌러서 회색으로 꺼주시면 됩니다. 초록색이 회색으로 바뀌었죠? 이것만 해두면 아이폰도 자동으로 카톡이 바뀌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만 해두시면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어떡하죠 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미 내 카톡이 새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혹시라도 업데이트를 취소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옛날 모습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걸까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옛날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렇게 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글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요, 출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파일을 핸드폰에 설치하는 방식이라 정말 위험해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핸드폰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내 소중한 사진이나 전화번호, 심지어 은행 정보까지 나쁜 사람들이 몽땅 훔쳐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옛날 버전 쓰려다가 더 큰일이 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미 바뀐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아쉽지만 이제는 새로운 카톡과 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실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림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새 카톡은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정신없거든요.
카톡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점 3개를 누르고 설정을 들어가세요. 거기서 알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알림 설정이 나와요. 여기서 꼭 필요한 알림만 켜두고 나머지는 꺼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메시지 알림은 켜두되 광고 알림이나 친구 소식 알림 같은 건 꺼두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훨씬 조용해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채팅방 폴더 기능 꼭 활용하세요. 대화방이 많으면 정말 찾기 힘든데 폴더로 정리해두면 훨씬 편해요. 가족 폴더, 친구 폴더 이렇게 나눠두면 한눈에 찾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꿀팁은요. 가운데 있는 동영상 버튼은 웬만하면 안 누르는 게 좋아요. 거기 들어가면 정신없는 영상들이 계속 나와서 헷갈리거든요. 그냥 채팅 탭만 주로 쓰시면 예전처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 목록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친구 탭에서 위에 친구 목록이라고 작은 버튼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누르면 예전처럼 이름만 쭉 나열된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자주 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친구 목록은 복잡해졌지만 채팅방에는 좋은 기능도 생겼고 또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도 배웠지만 이미 바뀐 분들은 돌아가기도 어렵고 참 복잡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카카오톡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사실 이번 카카오톡 변화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불만을 느끼고 계세요. 실제로 앱 평점이 하루 만에 별 하나까지 떨어질 정도로 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 회사에서도 이런 불만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불편함이나 혼란스러움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나만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어떤 감정이든 다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딱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아직 내 카톡이 옛날 모습 그대로인 운이 좋으신 분들. 나는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옛날이 좋다 싶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자동 업데이트부터 끄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미 업데이트가 되신 분들은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위험하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까 배운 채팅방 정리하는 기능이나 메시지 고치는 기능처럼 좋은 것들만이라도 한번 배워서 야무지게 써보자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원래 뭐든지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기계를 배우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기술이라는 건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계속해서 변하고 또 발전한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럴 때는요.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 아들, 딸 똑똑한 손주들한테 얘야, 이리 좀 와봐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물어보세요.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자식들이랑 손주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줄 거예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신다고 기특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면 가족 간의 대화도 더 늘어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새로운 변화에 차근차근 적응하면서 그 속에서 또 유용한 기능을 찾아서 쓰실 건가요? 아니면 나는 익숙하고 편안했던 예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업데이트를 막아두실 건가요? 어떤 선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카톡 쓰기 싫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요. 카카오톡은 여전히 우리가 가족들, 친구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조금 불편해졌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요. 불편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좋은 기능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전히 편하게 카톡을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카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아직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자동 업데이트 끄는 방법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다 읽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